반갑습니다. 오늘은 북소리에서 그렇게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라는 책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자는 김호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볼 때 늘 말씀하지만 책은 머릿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릿말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히는 말이 있고 막히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는 나의 뜻이 상대에게까지 도달하고 행동 변화도 유도하지만 어떤 메시지는 내 입을 떠났을 뿐 상대방의 마음이나 행동에 아무런 변화도 만들지 못하고 막혀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회의나 행사를 진행하는데 15분 동안 휴식 시간을 알리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지요. 어떤 사람은 지금부터 15분 동안 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3시 30분인데 3시 45분까지 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두 가지 모두 15분 동안의 휴식을 알리는 내용입니다만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후자로 이야기했을 때 훨씬 더 명료하게 알아듣고 따라서 제 시간에 돌아오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고 말하고 질문에 따라서 이 상대한테 먹히는 말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많이 역설해 놨습니다. 그 목차로서는 질문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이유, 질문이 여러분이 영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유, 질문을 디자인하는 4가지 방법, 또 나만의 질문 사전, 그 다음에 질문할 때 생각해봐야 할 몇 가지 의미를 크게 4부로 나누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먼저 살펴봐서 우리가 미용인에게 맞는 것들을 미용인의 시각으로 제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궁금한 것을 묻는 것뿐이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고객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단지 궁금한 것을 아는 차원을 넘어서 질문 자체만 했을 뿐인데도 고객과의 관계가 생긴다.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호감도를 높이고 친밀도를 높기 때문에 저항감을 줄일 수 있는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질문의 긍정적 효과는 물론 디자인의 호감도를 높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할 때 상당히 호감도를 높이는 효과를 한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질문하는 것은 관계를 형성하고 두 사람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내향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 매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질문이다. 그러니까 미용하시는 분들도 조용하고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설명을 조금 못하더라도 매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뭐냐? 질문이다. 그래서 꼬리를 무는 질문을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은 고객은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확신을 가질 때 디자이너, 나의 이야기도 귀 기울인다. 그래서 이 질문이라는 것은 결국 고객의 말에 경청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하고 듣고 질문하고 듣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그 말에 대한 공감 능력이 높아졌을 때 고객은 나를 알아주는구나,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때 디자이너인 나의 말도 듣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질문을 자주 하면 질문에도 근육이 생겨서 점점 강한 힘을 발휘한다. 이 저자는 그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책상 옆에 아령을 놓고 한 번 했을 때와 2번 했을 때 그것을 자주 했을 때 힘이 생기듯이 똑같다라는 거죠. 질문에도 스킬이 생기고 질문에도 힘이 생겨서 질문의 파워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질문하는 일상의 생활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거보다 미래지향적 질문을 하라. 여기서 예시는 뭐냐면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부족한 게 뭐야? 직원한테 물어봤다고 가정하면 이것을 내가 부족한 게 뭐야는 과거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미래 상황으로 바꾸는 거죠.
내가 앞으로 바꿔야 할 게 뭘까? 그래서 과거보다 미래지향적인 질문으로 바꿀 때 내가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겸손한 질문, 겸손하게 질문하기. 그래서 우리는 미리 어떤 것을 질문하고 짐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답을 짐작하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경험하고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경험이 많고 연배가 있으면 내가 알아. 거기까지만 해도 이해돼. 나도 충분히 했어라고 해서 이야기를 단절시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겸손한 질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고객님한테도 이 질문을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님, 도움을 드리면 가장 좋을까요? 다시, 고객님, 어떻게 도움을 드리면 가장 좋을까요? 우리는 고객이 오면 고객님 뭐 하시게요? 고객님 어떻게 하시게요? 하는데 이 말을 잘 정리하면 이것이 미용인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객님 어떻게 도움을 드리면 가장 좋을까요? 이게 겸손하면서도 가장 파워 있는 질문이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객님 어떻게 도움을 드리면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도 반복해서 이것을 익혀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질문을 지금보다 더 잘하려면 고객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라. 우리가 누구한테 많은 것을 묻고 싶을 때도 그 사람에 대한 관심, 호기심이 있을 때죠. 그래서 고객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많이 물어보라는 거죠. 자,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질문법은 고객이 가장 중요한 말을 가슴에 묻어두지 않고 열어둘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고객으로부터 중요한 말을 얻고자 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상대 엑기스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아주 더 좋은 스킬은 앞에 이 저자가 해놨습니다면 이렇게 말을 연결하면 고객이 자기에 대한 호감이 높고 질문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설명해놨는데 바로 이겁니다. 고객님, 제가 고객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것이 최고의 질문법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것만 해도 상대방의 엑기스 대답을 들을 확률이 높은데 이 앞에다 이걸 붙여보는 거죠. 아, 제가 고객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면 정중하면서도 겸손하면서도 고객이 대답할 수 있는 엑기스를 들을 확률이 높은 질문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도 얘기합니다만은 질문의 질이 인생의 질이 되고 질문의 질이 매출의 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질문을 잘하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인생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풍부한 질문을 찾아가는 여정이 인생이다라고 이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답이 아니라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인간관계, 질문을 통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저는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바로 인터넷에서 구매하게 됐습니다면 그렇게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즉 답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건 뭐예요?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묻느냐가 답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객한테도 내가 어떻게 묻느냐가 내가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있다. 즉 고객님한테 뭘 권하거나 뭐 했을 때 yes, no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고객이 결정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질문했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조금 바꿔서 직원들한테 무엇을 이야기했을 때 직원들이 예, 아니요라는 것은 직원들의 결정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질문했느냐에 따라서 답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다. 그러면 묻는 것을 바꾸면 원하는 답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해드렸고 그 내용 중에서 미용인들과 공유하면 좋겠다는 싶은 지금 이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록하면서 이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거와 해서 잘 활용해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라는 책에 대해서 같이 북소리에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